안녕하세요.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 공식 실전 기출문제 문법 강의를 담당한 설미연입니다. 탭스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레벨별로 나누어서 초급, 중급, 고급,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 레벨까지 각자 문제의 대표 유형과 그 문제를 풀 때 중요한 내용과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직 레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레벨의 경우에는 일단 간단한 문법적인 지식과 그리고 해석 능력, 문장 구조 파악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에 속하는 문제를 본인이 잘 풀고 잘 풀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고 문제풀이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get의 5형식 구조에서 목적 보호 자리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get의 5형식 구조는 주어, get, 목적어, 목적 보호. 이게 get의 5형식 구조인데,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를 하는 능동의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적어 입장에서 목적 보호를 당하는 수동의 경우에는 pp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과거분사 형태인 pp가 들어가는데 to be pp 형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to be pp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get이란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 it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를 해야 되는데 it의 입장에서는 repai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 형태인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C, repaired가 됩니다. 자, 5형식 구조, get의 5형식 구조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보기가 길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절대 겁먹지 마시고요. 물어보는 문법적인 포인트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find의 5형식 구조입니다. find 문제가 탭스에 나올 때는 거의 5형식 구조를 묻는데 이 5형식 구조 문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빈출되는 형태가 바로 가목적어 형태입니다. 자, 가목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가 있을 때 역시 5형식이죠.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to 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to 부정사를 목적어 자리에 바로 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까지 다 쓴 상태에서 그 뒤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비어있는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가짜로 들어갔다고 해서 가목적어 it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밀려난 to 부정사를 저희가 진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를 탭스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의 이렇게 빈칸을 길게 만든 어순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답이 B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it이 가목적어고요. 목적 보호 나와 있고 그리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는 지금 뒤로 밀려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금 after 앞에 빈칸이 있고요. 보기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부사 문제는 부사와 뒤에 있는 단어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러면 after라는 접속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해석을 해보면 직후에 끝나고 바로란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넷 중에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는 바로 right입니다. right의 경우에는요. 뒤에 after가 오면 직후에 끝나고 바로란 뜻이고요. 만약에 after 대신에 before가 오면 전이니까 직전에 란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때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기도 하지만 또 뭐도 잘 오냐면 right은 뒤에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right in front of 하면 해석은 똑같습니다. 바로 앞에. 그리고 next는 옆이니까 바로 옆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right은 뒤에 시간이나 장소 표현들이 많이 오고 해석은 바로 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후니까 직후에, 바로 전이니까 직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right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right after를 하나의 세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고 관계사라고 판단을 했으면 여러분들 항상 뭘 하셔야 되냐면 빈칸 앞에 있는 명사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빈칸 앞에 명사 one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바로 뭐가 있냐면 동사가 있습니다. 자, 동사가 있다면 그 앞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죠? 주어, 즉 주격 형태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보기 that, what, where, whose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what은 빈칸 앞에, 그러니까 what이 만약에 정답으로 들어가면 what 앞에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명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은 안 되고요. where는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는 동사부터 목적어까지 나와 있지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whose는 관계사 whose는 반드시 whose 뒤에 명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이 가능한 that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that이 정답이고요.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동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탭스에서 동사 문제를 풀 때 항상 출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수, 태, 시제입니다. 이 중에 어떤 문법이 출제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A, B, C, D를 딱 보니까 A 능동, B 능동, C 수동, D 수동입니다. 이때 능동과 수동을 일단 판단을 하는데 자, 이세 입장에서는 캔슬을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동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C와 D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태를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제를 보면 되는데 시제는 A 문장에서 how was라고 해서 과거를 말하기도 했고요. B가 대답을 할 때도 A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보다는 과거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만약에 여기서 현재 완료 뒤에 있는 has been canceled를 답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제 현재 완료 근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o far, up to now, for 기간, many times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으면 현재 완료가 답이지만 그런 게 없이 A와 B의 해석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 보기 2개 중에서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C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입니다. 탭스 전치사 문제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보다는 전치사는 전치사대로, 부사는 부사대로, 그리고 접속사는 접속사대로 따로따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4개가 모두 전치사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전치사 문제라고 확인을 했으면 일단 빈칸을 기준으로 앞뒤 단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빈칸 뒤에 telescope라는 일종의 도구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도구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 D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해석은 뭐뭐를 통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해석을 해서 풀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문제 중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치사 해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풀 수 있는데 특정 표현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단어, 뭐 동사나 형용사, 명사들과 관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보일 때마다 별도로 외워두시는 게 시험을 대비하는데 훨씬 유용합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보기를 딱 보니까 이건 부사절 접속사 문제입니다. 자, 탭스는 접속사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명사절, 부사절, 관계사절 이런 걸 섞어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따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는 항상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게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A, B, C, D에서 접속사를 일단 확인합니다. So, 그래서, since 같은 경우는 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뭐 때문에이고요. 두 번째 뜻은 뭐뭐 이후로입니다. 자, unless는 if not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though 같은 경우는 양보의 부사절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혹은 뭐뭐이지만의 뜻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이 중에 가장 적합한 해석은 뭐뭐 때문에의 해석입니다. 자, 새로운 모바일 폰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예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의 뜻을 가진 since가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로 뭐뭐 때문에의 뜻을 가진 다른 접속사를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since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because가 있습니다. 그리고 as 역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들이 since를 대신해서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A, B, C, D가 조동사입니다. 자, 조동사 문제 역시 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조동사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를 넣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과 더불어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답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표현이 that 앞에 있는 possibility입니다. 그럼 이 possibility는 뜻이 가능성이란 뜻이 있는데 이 가능성이란 이 단어 자체가 조동사 중에서 can이나 could와 굉장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조동사 can과 could의 기본 기능이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였을 때는 조동사 문제는 can하고 could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빈칸 뒤에 뭐가 있냐면 have pp가 있습니다. 즉 정답이 could인데 could have pp의 형태로 정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 could have pp는 뜻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뭐뭐 할 수도 있었는데 두 번째 뜻은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1번과 2번을 좀 나누기 애매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가능성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could가 정답이고 could have pp가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동사 문제 풀이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 태, 시제입니다. 자, A는 수동입니다. B는 수동, C 능동, D 능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제를 판단하기 전 능동과 수동을 먼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동사이고요. 주어 자리에 questions가 있습니다. 후보자 가족에 관한 논란 혹은 의문들이 raise는 뭐뭐를 일으키다니까 의문이나 질문의 입장에서는 raise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동 중에 하나가 정답으로 들어가고요. C하고 D는 이제 능동이니까 일단은 정답이 후보에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A가 have been PP 형태니까 현재 완료가 되고요. B는 will be PP니까 미래가 되는데 지금 빈칸 뒤에 보시면요. upcoming이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앞에 동사 자리에 예상하다를 뜻하는 expect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상하다 expect 대절 뒤에는 보통 미래 시제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upcoming이라는 단어도 미래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upcoming 하면 곧 다가오는인데 이거는 곧 다가오는 거지만 미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보기 A와 B 중에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태는 수동, 시제는 미래. 잘 체크해 두세요.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에 해당하는 파3는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찾기가 무난하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찾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3 난이도를 얘기할 때 문법 자체가 쉽고 어렵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찾기가 쉽냐, 찾기가 어렵냐 이게 더 중요한데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디가 틀린 문장이냐면 despite 뒤에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despite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자, despite because of, with 이 세 개가 보통 단골 출제가 되는데 다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탭스에서는 despite나 because of나 with 같은 전치사를 제시하고 그 뒤에 문장을 적어서 틀린 문장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despite를 살리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문장 형태가 아니라 그냥 명사 형태로 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despite 다음에 문장 형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사 형태를 쓰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3에서 전치사가 보였을 때 그 뒤에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베이직에 해당하는 문제 10문제를 풀이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베이직보다는 살짝 어려운 intermediate, 중급 난이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중급 난이도 intermediate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급 난이도의 문제의 특징은 베이직의 난이도, 기본 난이도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법적 지식과 표현이 다양해집니다. 특히 관용 표현이 중급 난이도부터는 중요해지는데요. 탭스 시험에 잘 출제되는 관용 표현과 관용 문법을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순 문제가 순서 문제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단어가 랜덤으로 출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꽤나 규칙적으로 일정한 순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빈칸 뒤에 있는 misunderstanding이 명사입니다. 그럼 명사 앞에 들어가는 형용사와 부사의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단어들이 막 복잡해 보인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 눈에 익어 있는 순서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딱 봤을 때 저희 눈에 가장 익숙한 순서가 바로 just one이죠. 그래서 이 just one이 순서대로 있는 A와 B를 일단 남겨둡니다. 자, 이 just one에서 just는 one을 꾸미는 부사고요. one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량 형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 중에서 수량 형용사 one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나 양을 뜻하지 않는 일반적인 형용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just one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일반적인 형용사인 big 들어가고요.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가 남아있죠. all. 자, all은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all이 just를 꾸미거나 혹은 all이 one을 꾸미거나 아니면 all이 형용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all은 부사인데 동사와 결합하는 부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all이 동사와 결합을 할 때 위치가 보통 어디에 들어가냐면 비동사보다는 뒤에 들어가고 일반 동사보다는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it was가 비동사니까요. 그 뒤에 all이 부사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just one 수량 형용사, just는 one을 꾸미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A인데 just one 수량 형용사, big 일반적인 형용사고요. all은 이제 부사로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은 just one, 단지 하나의 big 큰 misunderstanding, 오해. 자, 여기 all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건 모두가 단지 그냥 하나의 큰 오해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탭셋에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분사구문입니다. 자, 지금 컴마 뒤에 문장이 문장 주요 성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이 완전한 문장 앞에 컴마를 찍고 들어가는 것은 원래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일반적인데 그 부사절에서 접속사 주어를 지우고 만드는 분사구문이 탭스에서는 많이 정답으로 요구가 됩니다. 자, 분사구문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보기에서 분사가 아닌 건 지워주시고요. 투부정사도 지우겠습니다. 참고로 투부정사가 저 자리에 들어가려면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일단 해석부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능동에 해당하는 D와 수동에 해당하는 B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자,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컴마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스카이라인의 입장에서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높은 곳에서. 저 높이에서 스카이라인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씬이 정답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구조 중에서 역시 탭스 빈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수동이어서 수동인 B와 능동인 D 중에서 B가 정답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seen from a distance입니다. 이것은 뜻이 뭐냐면 멀리서 보면, 자, 높은 곳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표현도 seen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같이 잘 알아두세요. 정답은 B였고요. 분사구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긴 한데 그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특정 문법을 알면 바로 풀 수 있지만 또 특정 문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해석을 하거나 문장 구조를 분석해도 정답이 안 나옵니다. consider 같은 경우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consider ing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것만 알면 바로 풀 수 있지만 이걸 모르면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consider ing입니다. consider to 부정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consider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 to 부정사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onsider ing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즉 to 부정사가 올 것 같지만 실제로 동명사가 오는 동사인데요. consider, suggest, 그리고 recommend, 그리고 imagine까지. 자, 지금 제가 적은 이 4개의 동사는 탭스에 빈출되면서 뒤에 동명사가 나오는 동사들인데 to 부정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to 부정사로 오답을 많이 고르는 동사들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역시 3번 문제와 성향이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엇 문제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이직은 어떤 특정한 문법 지식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은데 이 중급 난이도로 넘어오면서는 특정 표현이나 문법 지식이 없으면 풀기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빈칸 앞에 hardly가 있는데 여러분 hardly는요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시에 보여드렸지만 hardly any가 사실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데 뜻이 거의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hardly가 나오고 바로 뒤에 빈칸이 있는 문제는 사실상 바로 any를 고르면 되는데 hardly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not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not any 고르는 것처럼 hardly any를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hardly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부정어에 해당하는 no와 little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부정어를 안에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정어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정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hardly any 잘 기억해 두세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관계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베이직에서 풀었던 관계사 문제와 지금 푸는 관계사 문제의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살짝의 이제 디테일함이 요구됩니다. 자, 앞에 빈칸 앞에 원이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빈칸 뒤가 바로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인데요. 원래 이 cover 앞에 뭐가 있었냐면 소유격 대명사에 해당하는 it's가 있었습니다. 이 소유격이 뭘로 바뀔 수 있냐면 관계사 whose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뭐가 들어가냐면 whose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hose가 항상 포인트가 뭐냐면 뒤에 이렇게 명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나머지 오답 이유를 잠깐 정리를 하면 where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사가 지금 장소가 아니고요. which하고 t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뒤에 cover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hose는 뒤에 명사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표현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have yet to라는 표현입니다. have yet to는 뜻이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탭스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not이나 never이 없어도 해석을 부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have yet to 부정사,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have yet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아는 사람은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보기 4개를 아무리 넣어봐도 정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해석했을 때 부정적이니까 never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have yet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have yet to의 yet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딱 보면 그냥 동사 문제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도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도치는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비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분사나 형용사가 있을 때 이 보어 자리에 있는 분사와 형용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장 제일 앞으로 강조를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강조를 위해서 뒤에 있는 단어를 앞으로 빼게 되면 주어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도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바꾸는 것 자체를 도치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was 앞에까지가 주어였습니다. 지금 문제로 봤을 때는 빈칸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원래 주어였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다 주어였습니다. 원래. 자, 여기까지 주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뭐가 있었냐? was. 그 다음에 뒤에 PP 형태. 이게 이제 위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리 잡고 있다, 위치하다. 근데 동사 다음에 이 PP 요거를 빼는데 뒤에 있는 부분 among 이하를 전부 다 같이 앞으로 빼게 된 거죠. 그래서 쭉 다 앞으로 나오고 도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근데 주어가 어쨌든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 중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 형태를 두 개 지우고요. 그럼 이제 is와 has been이 남는데 여러분 현재와 현재 완료 중 현재 완료가 답이 될 땐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의 근거로 많이 알고 있는 for 기간, since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문장 전체에 어떤 시제를 표현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A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도치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도치가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긴 어순 문제인데, 자, 저희가 이 어순 문제도 보면 난이도가 다양합니다. 쉬운 어순 문제, 그 다음에 좀 중간 난이도의 어순 문제, 그 다음에 어려운 어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중간 이상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문장 구조나 해석으로 풀리지 않고, 출제자가 출제한 그 표현을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적으로 그 구문이 있기 때문에 그 구문 자체를 알고 그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make A, 그러니까 만들다라는 뜻이죠. A를 만들어요. out to be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생각하게끔 만들다. 근데 보통은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관계사절이 있습니다. 대시 수식을 하고 있고요. 대 뒤에 주어가 있는 걸 보니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뒤에 주어가 있고요. have부터 시작해서 made까지가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 영화를 실패작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명사가 관계사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간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표현 자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독해와 리스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자, C에 보시면 지금 one이라는 명사가 존재를 하고 이 앞에 only가 지금 형용사로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형용사인 only가 관사인 더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할 때도 the only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사에 해당하는 더가 형용사인 only보다 당연히 앞에 오고 그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이 형태가 맞는 거죠. 원래 탭스 시험 자체가 문장의 구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순서, 관사와 형용사와 명사가 있을 때 순서, 그리고 거기에 부사까지 들어가면 어떤 순서인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도 그 원리를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는 관사, 형용사, 명사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틀린 문장 찾기가 대화체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길게 지문 형태로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틀린 문장 찾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바로 뭐냐면 형용사와 부사의 자리를 바꾸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세요.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animals가 명사고요. 그 다음에 suitable for 하면 어디에 적합하는데 지금 부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명사를 한 단어 형용사가 꾸밀 때는 앞에서 꾸미는데 이게 다른 전치사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서 두 단어 이상으로 명사를 꾸며야 되는 경우에는 뒤에서 꾸미거든요. 근데 뒤에서 꾸민다고 하더라도 명사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야 되죠? 형용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형용사로 바꾼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which are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domestication에 적합한 동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명사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 레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밴스 레벨은 말 그대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탭스 문법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법 지식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우리가 평소에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시는 내용에서 약간 심화된 형태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 자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용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이더라도 어떤 특정한 룰을 따르기보다는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문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어드밴스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어드밴스 레벨로 가면 일단 정답도 있지만 오답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답을 골랐는데 나머지 보기 중에서 오답이 이게 왜 안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산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B가 얘기합니다. 나도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럼 빈칸 뒤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이 빈칸 안에는 역시라는 뜻이 들어가면 돼요. A가 안 가져왔고 B도 역시 안 가져왔다. 자, 이 뜻을 가진 게 지금 보면 to도 있습니다. 우리 to 많이 쓰잖아요. me too 할 때 to인데 이 to라는 것은 역시란 뜻이긴 한데 반드시 긍정문의 끝에 써야 됩니다. 이게 지금처럼 부정에 대해서 부정으로 같이 동의를 할 때는 to를 쓸 수 없습니다. 보통 to는 긍정에 대해서 긍정으로 동의를 할 때 I study tops too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요. 똑같은 뜻을 가진 부정문의 끝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either입니다. either 같은 경우에는 to하고 뜻은 똑같습니다. 근데 부정문의 끝에서 역시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있는 not과 either이 합쳐진 단어가 neither입니다. 그럼 neither는 어떻게 쓰냐? neither는 이렇게 끝에 쓰지 않고요. 또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습니다. neither는 앞으로 뺀 다음에 neither do I 이런 형태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neither이 쓸 때는 neither do I의 형태로 쓰인다. 왜냐하면 또 neither이 부정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문법을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good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를 일단은 문법적으로 묻고는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역시 바로 이 표현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It's for your own good 하면 여기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란 뜻이에요. 이점, 뭐 좋은 점, 유리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너 자신의 이점, 유리함을 위해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it's for your own good 자체, 이 문장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체를 모르면 비동사 뒤에 보온가라고 하면서 A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it's for your own good. 문장 전체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문제인데 이제 시제 문제도 디테일한 문법이 요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once가 보이는데 once 조심하세요. once를 많은 분들이 이제 부사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사가 있어요. 부사일 때 once의 뜻이 이제 한 번, 그리고 예전에라는 뜻이 있죠. 근데 부사 말고 이제 접속사도 있습니다. 접속사일 땐 뜻이 뭐냐면 일단 뭐뭐 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냐면 시간 부사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건 부사절 뒤에는 미래 시제가 올 수 없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만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will 미래가 있고 내용상으로도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once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A 미래, 진행, B 미래, D는 과거입니다. 여러분 once 뒤에 과거가 들어가려면 이 주절 동사도 과거여야 돼요. 지금 아니잖아요. 정답은 일단은 C가 정답인데 쌤 왜 현재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까? 현재가 있으면 현재를 쓰면 되는데 현재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완료를 정답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완료는 자,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면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신하겠죠. 자, 그러면 미래 완료를 과연 대신할 수 있는 문장인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once가 아까 제가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일단 뭐뭐 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냐면 후가 핵심인데 자, 이 동사 후에 will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동사는 live는 will보다 먼저, 그러니까 미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과거 완료고 미래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미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래 완료가 들어갈 수 있는데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쓴 거죠. 왜? 시간의 부사절이어서.
그럼 현재를 쓸 수는 없는 것인가? 쓸 수 있습니다. 보기에 현재 완료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현재를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순도 표현을 뛰어넘어서 특정 문법 지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as 원급 as 표현 많이 아시죠? 예를 들어서 as much as good as 이런 것들. 근데 그 as 사이에 형용사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형용사가 명사랑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명사가 가산단수 명사여서 어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s 형용사 그리고 그 뒤에 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명사 순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일명 as 형어명 as라고 합니다. 이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as 사이에 형어명, 그러니까 형용사 명사 순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일단은 익숙한 대로 골라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as가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 as 표시를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as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형어명이 있죠. 답이 B인데 이런 걸 잘 우리가 이 순서를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눈에 이거 있는 거는 뒤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as 형용사 명사 as. 자, 이거는 5단을 통째로 외우세요. as 형어명 as입니다. as 형용사 명사 as입니다. 이 패턴을 외우고 있으면 이걸 출제할 때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단어만 바뀝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긴 어순 문제이긴 한데 탭스가 어순 문제를 출제할 때 순수하게 순서를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풀었던 4번 문제는 정말로 순수하게 as 형용사 명사 as라는 순서를 묻고 싶은 문제인데 5번 문제는 사실 순서를 묻는다기보다는 조금 관련된 다른 문법을 묻고 싶은데 보기를 길게 만들어서 어순의 형태로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히는 건 바로 guess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guess가 보통 이제 뭐뭐를 추측하다는 뜻의 타동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guess 다음에 전치사 at이 오면 뭐뭐를 짐작하다 라는 뜻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걸 출제 포인트로 잡은 건데요. 일단은 guess 다음에 at이 나오는 걸 찾아보면 A, B, C, D 중에서 2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요, at 다음에 바로 명사가 나오고 명사 reason 다음에 바로 for가 연결되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C 같은 경우는 at 다음에 y가 나오는데 y는 의문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냐면 명사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명사절을 만들려면 y는 뜻이 뭐냐면 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why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 감독의 이유가 왜? 그러니까 왜가 빠지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감독의 이유가 왜? 이상하죠, 해석이. 그래서 C는 정답이 안 되고요. A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거 A랑 C에서 guess at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됩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 높은 쪽에 이 틀린 문장 찾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초이스 B에 있는 이 machinaries가 돼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machinery란 단어 자체가 사실 불가산 명사입니다. 뜻은 기계류인데 우리가 이제 헷갈려 하는 게 보통 machine하고 헷갈려 하는데요. machine은 가산입니다. 그래서 어도 붙고 복수형도 돼요. 근데 machinery는 불가산입니다. 이게 machinery는 뜻이 뭐냐면 기계류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류자 붙는 것들이 거의 불가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기계류, 무기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명사들이 전부 다 불가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기계류, machinery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불가산 명사는 일단은 첫 번째가 앞에 어가 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machinery 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복수형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탭스에서 파3를 풀 때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여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바로 한 문장의 동사의 개수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입니다. 그럼 A 문장을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동사가 나옵니다. 이상한, 좀 특이한 유행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을 1970년대 중반에까지는 좋은데 뒤에 동사가 또 있어요. was. 그러니까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일 수가 없거든요.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이려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접속사가 등장을 해서 두 개의 동사를 연결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접속사가 등장을 하지 않을 거면 관계사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집어넣고요. 뒤에 동사를 집어넣어서 that부터 was 앞에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구조가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절 이하가 주어를 꾸미는 구조로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패턴입니다. 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특히 that 생략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략을 했다고 보면 안 될까요? 그건 왜 안 되냐면 관계대명사 that은 생략이 많이 됩니다. 단 목적격일 때 생략이 됩니다. 주격입니다, 여러분.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고요. 지금처럼 생략을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꼭 조심하세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게 이제 수일치입니다. 단복수의 수일치인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 동명사 주어. 이런 동명사 주어는 뒤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나오긴 하지만 뒤에 복수명사가 몇 개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주어가 동명사 주어이면 동사의 형태는 3인칭 단수 형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인칭 단수 형태란 주어 자리에 is나 he가 있을 때의 동사 형태를 말합니다. 비동사로 치면 is나 was, have가 아닌 has, come이 아닌 comes, make가 아닌 makes가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spending, 동명사 주어이므로 동사는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탭스에서 틀린 문장 찾기 파스를 이용해서 주어가 동명사로 보이면 수일치부터 찾는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basic, intermediate, advance까지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풀어봤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특징이 관용 표현과 문법 지식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문법 지식은 똑같은 걸 내더라도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관용 표현도 그 관용 표현을 모르고 갔을 때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레벨이 높아질수록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미 출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법과 표현들을 잘 정리해서 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탭스관리위원회 실전 기출문제 모든 레벨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